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 자연이 보내는 오래된 신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2025년 8월 대한민국을 향한 한 무녀의 서늘한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불타는 대지의 꿈 2025년 8월의 어느 새벽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충청북도의 깊은 산골 30년 넘게 신을 모셔온 한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영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뜻을 읽는 자라는 의미의 혜연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혜연은 끔찍한 악몽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붉은 샘물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도시는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변해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거리 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여전히 몸 안에서 들끓는 열기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연은 곧장 신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령이시여, 이 지독한 더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령의 응답은 짧고도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다. 인간이 스스로 지핀 오만의 불길이 되돌려주는 대가이니라. 그 순간 혜연은 오래된 기록장을 꺼내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10년 전 2015년에 그녀가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땅은 불을 삼키고 하늘은 검은 재를 뿌리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파멸의 문이 되리라. 혜연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녀의 예언처럼 도시는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숨막히는 열대야가 사람들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에서는 탈진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특히 냉방기구를 마음껏 틀 수 없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기나긴 여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번갈아 발령하며 갈팡질팡했지만 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상청의 숫자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속에서부터 끓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지의 숨결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처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독한 더위를 피해온 이들, 쓰러진 가족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 평생 일군 농작물이 모두 타버려 생계가 막막해진 농부들. 그녀는 찾아온 이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평범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부 균형을 잃은 땅, 대한민국 혜연은 기도를 올릴 때마다 신령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 이 땅이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까? 며칠간의 기도 끝에 마침내 신의 음성이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예민한 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균형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든 재앙은 균형의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대륙 기단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해양 기단이 만나는 거대한 충돌지대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대치하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이 땅을 짓누를 때 대한민국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이 됩니다. 해연은 이것을 하늘의 압력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리면 사람도 식물도 심지어 단단한 도시조차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의 여름은 바로 그 압력이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수가 수백 명을 넘어섰고 병원 응급실은 마비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조대는 쓰러진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논이벼는 익기도 전에 말라 타버렸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해연은 더위로 쓰러져간 수많은 망자들의 혼이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이자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을 태웠고 물을 더럽혔으며 탐욕의 연기로 하늘을 가렸다. 이제 그 하늘이 몸을 돌려 인간을 매섭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뚜렷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시뻘건 불의 기운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맹렬히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기후 재앙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더운 날씨가 아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생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3부, 멈추지 않는 열구결차 어느 날, 해연은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후 저널리스트가 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첫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것은 여름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남긴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날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이 다다를 종착역을 예고하는 묵시록이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그녀는 마치 열구결차라 불리는 거대한 기차에 올라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기차는 남극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대륙을 거치며 각 도시를 불태우고 농업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열차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앞에 다시 한번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 에어컨 없는 좁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아이,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혼절하는 청년의 모습.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흔하게 보게 될 풍경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의 체감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44도를 넘어서고 밤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열흘 이상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 지구열화, 즉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해연은 이 표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열화의 시대, 끓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증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끓기 시작한 주전자의 물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타는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눈을 감은 채 불타는 종착역까지 달려갈 것입니까? 신령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4부 무너지는 경계, 사라지는 축복. 해연은 오랫동안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신성한 질서이자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속처럼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여름, 그녀는 그 약속이 무참히 깨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라는 거대한 단일 존재가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농부가 절규하듯 내뱉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봄은 스치듯 사라졌고 가을은 오지도 않습니다. 지독하게 긴 여름과 짧은 겨울만 남았어요. 이제는 땅에 무엇을 심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녀가 사계절의 질서는 어찌하여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령은 답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심으로 자연의 순환을 끊어버린 결과이니라. 실제로 기상학자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온대기후가 아닌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은 길어지며 겨울은 그저 춥지 않은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연은 탄식했습니다. 자연이 선물했던 아름다운 사계절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닥쳐올 재앙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배워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부, 최후의 경고, 그리고 남겨진 선택폭염이라는 재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서울의 한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한 노인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고장난 선풍기 앞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초고층 빌딩 사무실은 23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연은 이 극명한 차이를 기후 불평등이라 불렀습니다. 폭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냅니다. 가난한 사람, 노인, 아픈 사람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제 날씨는 복지의 문제이며 기후는 곧 생존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한 나라의 진짜 위기는 하늘의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이겨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폭염은 새로운 형태의 난민, 기후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서울을 떠나 비교적 서늘한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람들, 농사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농민들. 하지만 이주할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도시에 갇혀 고립됩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여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해연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끔찍한 더위조차 미래에는 그리운 시절로 회상될 것이란 말인가? 인간은 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31일
혜연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촛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세상이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열기 속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명백한 기후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여름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여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에 응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 자연이 보내는 오래된 신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2025년 8월 대한민국을 향한 한무녀의 서늘한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불타는 대지의 꿈 2025년 8월의 어느 새벽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충청북도의 깊은 산골 30년 넘게 신을 모셔온 한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영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뜻을 읽는 자라는 의미의 혜연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혜연은 끔찍한 악몽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붉은 샘물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도시는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변해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거리 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여전히 몸 안에서 들끓는 열기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연은 곧장 신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령이시여, 이 지독한 더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령의 응답은 짧고도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다. 인간이 스스로 지핀 오만의 불길이 되돌려주는 대가이니라. 그 순간 혜연은 오래된 기록장을 꺼내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10년 전 2015년에 그녀가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땅은 불을 삼키고 하늘은 검은 재를 뿌리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파멸의 문이 되리라. 혜연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녀의 예언처럼 도시는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숨막히는 열대야가 사람들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에서는 탈진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특히 냉방기구를 마음껏 틀 수 없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기나긴 여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번갈아 발령하며 갈팡질팡했지만
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상청의 숫자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속에서부터 끓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지의 숨결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처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독한 더위를 피해온 이들, 쓰러진 가족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 평생 일군 농작물이 모두 타버려 생계가 막막해진 농부들. 그녀는 찾아온 이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평범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부, 균형을 잃은 땅, 대한민국 혜연은 기도를 올릴 때마다 신령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 이 땅이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까? 며칠간의 기도 끝에 마침내 신의 음성이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예민한 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균형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든 재앙은 균형의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대륙 기단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해양 기단이 만나는 거대한 충돌지대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대치하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이 땅을 짓누를 때 대한민국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이 됩니다. 혜연은 이것을 하늘의 압력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리면 사람도 식물도 심지어 단단한 도시조차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의 여름은 바로 그 압력이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질 환자 수가 수백 명을 넘어섰고 병원 응급실은 마비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조대는 쓰러진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논이벼는 익기도 전에 말라 타버렸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혜연은 더위로 쓰러져간 수많은 망자들의 혼이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이자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을 태웠고 물을 더럽혔으며 탐욕의 연기로 하늘을 가렸다. 이제 그 하늘이 몸을 돌려 인간을 매섭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뚜렷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시뻘건 불의 기운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맹렬히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기후 재앙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더운 날씨가 아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생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3부, 멈추지 않는 열구결차 어느 날, 혜연은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후 저널리스트가 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첫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것은 여름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남긴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날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이 다다를 종착역을 예고하는 묵시록이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그녀는 마치 열구결차라 불리는 거대한 기차에 올라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기차는 남극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대륙을 거치며 각 도시를 불태우고 농업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열차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앞에 다시 한번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 에어컨 없는 좁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아이,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혼절하는 청년의 모습.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흔하게 보게 될 풍경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의 체감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44도를 넘어서고 밤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열흘 이상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 지구열화, 즉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해연은 이 표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열화의 시대, 끓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증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끓기 시작한 주전자의 물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타는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눈을 감은 채 불타는 종착역까지 달려갈 것입니까? 신령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사부, 무너지는 경계, 사라지는 축복. 해연은 오랫동안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신성한 질서이자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속처럼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여름, 그녀는 그 약속이 무참히 깨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라는 거대한 단일 존재가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농부가 절규하듯 내뱉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봄은 스치듯 사라졌고 가을은 오지도 않습니다. 지독하게 긴 여름과 짧은 겨울만 남았어요. 이제는 땅에 무엇을 심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녀가 사계절의 질서는 어찌하여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령은 답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심으로 자연의 순환을 끊어버린 결과이니라. 실제로 기상학자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온대기후가 아닌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은 길어지며 겨울은 그저 춥지 않은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연은 탄식했습니다. 자연이 선물했던 아름다운 사계절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닥쳐올 재앙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배워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부, 최후의 경고, 그리고 남겨진 선택. 폭염이라는 재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서울의 한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한 노인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고장난 선풍기 앞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초고층 빌딩 사무실은 23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연은 이 극명한 차이를 기후 불평등이라 불렀습니다. 폭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냅니다. 가난한 사람,
노인, 아픈 사람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제 날씨는 복지의 문제이며 기후는 곧 생존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한 나라의 진짜 위기는 하늘의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이겨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폭염은 새로운 형태의 난민, 기후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서울을 떠나 비교적 서늘한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람들, 농사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농민들. 하지만 이주할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도시에 갇혀 고립됩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여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해연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끔찍한 더위조차 미래에는 그리운 시절로 회상될 것이란 말인가? 인간은 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31일, 해연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촛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세상이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열기 속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명백한 기후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여름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여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에 응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 자연이 보내는 오래된 신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2025년 8월 대한민국을 향한 한 무녀의 서늘한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불타는 대지의 꿈 2025년 8월의 어느 새벽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충청북도의 깊은 산골 30년 넘게 신을 모셔온 한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영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뜻을 읽는 자라는 의미의 해연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해연은 끔찍한 악몽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붉은 샘물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도시는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변해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거리 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여전히 몸 안에서 들끓는 열기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해연은 곧장 신당의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령이시여, 이 지독한 더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령의 응답은 짧고도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다. 인간이 스스로 지핀 오만의 불길이 되돌려주는 대가이니라. 그 순간 혜연은 오래된 기록장을 꺼내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10년 전 2015년에 그녀가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땅은 불을 삼키고 하늘은 검은 재를 뿌리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파멸의 문이 되리라. 혜연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녀의 예언처럼 도시는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숨막히는 열대야가 사람들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에서는 탈진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특히 냉방기구를 마음껏 틀 수 없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기나긴 여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번갈아 발령하며 갈팡질팡했지만 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상청의 숫자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속에서부터 끓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지의 숨결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처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독한 더위를 피해온 이들, 쓰러진 가족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 평생 일군 농작물이 모두 타버려 생계가 막막해진 농부들. 그녀는 찾아온 이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평범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부 균형을 잃은 땅. 대한민국 혜연은 기도를 올릴 때마다 신령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 이 땅이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까? 며칠간의 기도 끝에 마침내 신의 음성이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예민한 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균형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든 재앙은 균형의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대륙 기단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해양 기단이 만나는 거대한 충돌지대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대치하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이 땅을 짓누를 때 대한민국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이 됩니다. 혜연은 이것을 하늘의 압력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리면 사람도 식물도 심지어 단단한 도시조차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의 여름은 바로 그 압력이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수가 수백 명을 넘어섰고 병원 응급실은 마비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조대는 쓰러진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논이벼는 익기도 전에 말라 타버렸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혜연은 더위로 쓰러져간 수많은 망자들의 혼이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이자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을 태웠고 물을 더럽혔으며 탐욕의 연기로 하늘을 가렸다. 이제 그 하늘이 몸을 돌려 인간을 매섭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뚜렷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시뻘건 불의 기운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맹렬히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기후 재앙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더운 날씨가 아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생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3부, 멈추지 않는 열구결차 어느 날, 혜연은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후 저널리스트가 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첫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것은 여름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남긴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날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이 다다를 종착역을 예고하는 묵시록이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그녀는 마치 열구결차라 불리는 거대한 기차에 올라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기차는 남극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대륙을 거치며 각 도시를 불태우고 농업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열차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앞에 다시 한번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 에어컨 없는 좁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아이,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혼절하는 청년의 모습.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흔하게 보게 될 풍경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의 체감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44도를 넘어서고 밤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열흘 이상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 지구열화, 즉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혜연은 이 표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열화의 시대, 끓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증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끓기 시작한 주전자의 물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타는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눈을 감은 채 불타는 종착역까지 달려갈 것입니까? 신령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4부, 무너지는 경계, 사라지는 축복. 혜연은 오랫동안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신성한 질서이자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속처럼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여름, 그녀는 그 약속이 무참히 깨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라는 거대한 단일 존재가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농부가 절규하듯 내뱉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봄은 스치듯 사라졌고 가을은 오지도 않습니다. 지독하게 긴 여름과 짧은 겨울만 남았어요. 이제는 땅에 무엇을 심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녀가 사계절의 질서는 어찌하여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령은 답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심으로 자연의 순환을 끊어버린 결과이니라. 실제로 기상학자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온대기후가 아닌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은 길어지며 겨울은 그저 춥지 않은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연은 탄식했습니다. 자연이 선물했던 아름다운 사계절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책 속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닥쳐올 재앙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배워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부, 최후의 경고, 그리고 남겨진 선택폭염이라는 재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서울의 한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한 노인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고장난 선풍기 앞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초고층 빌딩 사무실은 23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연은 이 극명한 차이를 기후 불평등이라 불렀습니다. 폭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냅니다. 가난한 사람, 노인, 아픈 사람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제 날씨는 복지의 문제이며 기후는 곧 생존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한 나라의 진짜 위기는 하늘의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이겨낼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폭염은 새로운 형태의 난민, 기후 피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서울을 떠나 비교적 서늘한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람들, 농사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농민들. 하지만 이주할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도시에 갇혀 고립됩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여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해연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끔찍한 더위조차 미래에는 그리운 시절로 회상될 것이란 말인가? 인간은 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31일, 해연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촛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세상이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열기 속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명백한 기후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여름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여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에 응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 자연이 보내는 오래된 신호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2025년 8월 대한민국을 향한 한 무녀의 서늘한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불타는 대지의 꿈 2025년 8월의 어느 새벽 사람의 발길이 시이 닿지 않는 충청북도의 깊은 산골
30년 넘게 신을 모셔온 한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영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뜻을 읽는 자라는 의미의 혜연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혜연은 끔찍한 악몽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붉은 샘물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도시는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변해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거리 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여전히 몸 안에서 들끓는 열기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연은 곧장 신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령이시여, 이 지독한 더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령의 응답은 짧고도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다. 인간이 스스로 지핀 오만의 불길이 되돌려주는 대가이니라. 그 순간 혜연은 오래된 기록장을 꺼내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10년 전 2015년에 그녀가 직접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땅은 불을 삼키고 하늘은 검은 재를 뿌리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름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파멸의 문이 되리라. 혜연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녀의 예언처럼 도시는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숨막히는 열대야가 사람들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에서는 탈진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특히 냉방기구를 마음껏 틀 수 없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기나긴 여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번갈아 발령하며 갈팡질팡했지만 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상청의 숫자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속에서부터 끓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지의 숨결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처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독한 더위를 피해온 이들, 쓰러진 가족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 평생 일군 농작물이 모두 타버려 생계가 막막해진 농부들. 그녀는 찾아온 이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평범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부 균형을 잃은 땅. 대한민국 혜연은 기도를 올릴 때마다 신령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입니까? 왜 하필 이 땅이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까? 며칠간의 기도 끝에 마침내 신의 음성이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만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예민한 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힘들이 부딪히는 균형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든 재앙은 균형의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대륙 기단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해양 기단이 만나는 거대한 충돌지대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대치하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이 땅을 짓누를 때 대한민국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이 됩니다. 혜연은 이것을 하늘의 압력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리면 사람도
식물도 심지어 단단한 도시조차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의 여름은 바로 그 압력이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수가 수백 명을 넘어섰고 병원 응급실은 마비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조대는 쓰러진 사람들을 이송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논이벼는 익기도 전에 말라 타버렸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해연은 더위로 쓰러져간 수많은 망자들의 혼이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이자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을 태웠고 물을 더럽혔으며 탐욕의 연기로 하늘을 가렸다. 이제 그 하늘이 몸을 돌려 인간을 매섭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뚜렷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시뻘건 불의 기운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맹렬히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기후 재앙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더운 날씨가 아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생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3부, 멈추지 않는 열구결차 어느 날, 혜연은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후 저널리스트가 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첫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것은 여름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남긴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날씨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이 다다를 종착역을 예고하는 묵시록이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그녀는 마치 열구결차라 불리는 거대한 기차에 올라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기차는 남극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 대륙을 거치며 각 도시를 불태우고 농업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열차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앞에 다시 한번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 에어컨 없는 좁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아이,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혼절하는 청년의 모습.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흔하게 보게 될 풍경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의 체감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44도를 넘어서고 밤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열흘 이상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 지구열화, 즉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혜연은 이 표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열화의 시대, 끓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증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끓기 시작한 주전자의 물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이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타는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눈을 감은 채 불타는 종착역까지 달려갈 것입니까? 신령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4부, 무너지는 경계,
사라지는 축복 해연은 오랫동안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신성한 질서이자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